예. 그 박용수 선생님의 이제 강의는 마쳤고요. 요번 이제 그 강의는 그 5번째 박용수 선생님의 특집으로 5번째 그 이 보살사상에 대해서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요 부분이 같이 지금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강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들을 좀 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통일 연방무형 104번째 박용수 선생님 5번째 강의로서 한국 문명의 중심지 수혜대평원 항해당 지중해 문명과 단군조선 박용숙 선생님의 사상을 공부합시다. 요 내용인데요. 요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제가 한국문명 학술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한국문명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적 사고, 즉 다시 말하는 시각적 사고를 하기 시작한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에는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우리의 조상들이 10만 년을 거치면서 이미지 사고, 즉 시각적 사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각적 사고는 모든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질이기도 한데,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체는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박문호 선생님의 자연과학 세상에 우리가 그 이런 책을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가상 세계의 출현까지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꼭 태고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언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각적 언어는 무려 5억 년이라는 진화 과정을 거쳐왔다. 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부터 드디어 호모사피엔스가 언어적 사고를 시작했다는 데부터 우리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태고사의 시작은 바로 10만 년 전인 언어적 사고를 시작한다는 말은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용하는 말과 글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바로 이 범어사전에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약 3만 년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태양신 숭배와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사 문화가 나오고, 또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생명사상인 보살사상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보살사상이 지금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씨알사상이라는 게,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본생사상도, 불교에서 말하는 본생사상이 바로 생명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살사상은 바로 생명사상이다. 보살사상은 본생사상이다. 불교에서 본생사상은 씨알사상이다. 씨알사상은 생명사상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오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고, 지금도 우리가 샤먼사상은 생명사상이다. 샤먼사상은 생명사상이다. 샤먼신앙은 생명사상이다. 이거를 지금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보살사상을 좀 더 보강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태양신 숭배, 제사 문화, 그 다음에 이 보살사상이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의 시원적인 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5가지 테마 중에서 4번째, 5번째인데요. 보살사상에서 가지고 있는 5테마는 뭐냐면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실제적이다. 자, 이 말은 생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인.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활민주주의가 나와서
나왔죠. 지금 이제 제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이죠.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학문을 하게 되면은 문자 권력으로 빠지기 쉽고요. 만약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제적인 것을 너무 강화하다 보면 학문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무식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준점인데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생활인을 말하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인 우리가 잘 이야기하고 있는 냉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학문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월성은 무엇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초월성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설명한다는 거. 여기 핵심이라는 것이죠. 초월성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초자연적인 요소라는 것은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자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대상 사이에서 인간을 관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인 나인 자아에 대해서 인식의 작용을 이해해야 되겠고, 같은 인간이지만 다른 사람, 즉 인간은 나와 별개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 아닌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를 우리가 초월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초월적. 자, 그래서 이 초월적인 부분은 바로 관계된다는 것이 특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골장의학에서도 예전에 틈틈이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소우주가 있고 중우주가 있고 대우주가 있고 극우주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샤먼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금성과 지구와 달과 그 다음에 묘성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바로 묘성이 바로 극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극우주.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라는 부분은 바로 소우주와 중우주, 대우주, 극우주를 비교하면은 소우주는 오로지 인간인 나 자신만을 말하고, 중우주는 나 아닌 인간을 포함해서 자연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나와 관계된 자연을 포함하고, 그 자연이 그러면 범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태양계의 가시권 안을 우리가 중우주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중우주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태양을 넘어서 뭐냐면 우리가 은하수, 안드로메다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대우주를 말하고, 대우주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우주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관계, 무라 그러죠, 무.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면밀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 학문을 해 나가는데 조밀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초월성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자, 그래서 나인 자아와 나를 제어한 인간과의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일어나는 사회라든지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사회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윤리라는 것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것, 도덕이라는 것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게, 문화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게, 이런 것들은 바로 초월적인 요소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의 정서적 의미와 행복에 관여하며 감정, 마음, 작용으로부터 기분, 느낌, 짜증을 투사한다. 자기 초월 능력자가 자기 입법 능력인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이제 에마누엘 칸트인데요. 인간의 이성은 이해의 지식이라 생각하는 힘을 말하죠. 인간의 이성은, 즉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되는 그 이성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며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며 그 기억력은 한계를 모른다. 예, 요 말로 오늘 너무 복잡하면 어렵기 때문에 대신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초자연적인 요소는 대상이 인간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나와 나 자신이 아닌 사람과 그 태양계의 가시권 안에 있는 자연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저 자연을 면은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정령신앙이라든지 자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인간의 생존에 관여되는 것이죠. 자연은 인간의 생존에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전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생존에 관계되고 자연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연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자연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할 일이죠. 그래서 자연에 적응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자연의 본질에 접근하는 학문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은 바로 대상이 인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요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보살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태고사의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태양신 숭배라는 것이죠. 태양신 숭배. 태양신 숭배 안에는 제사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태양신 숭배와 보살사상이다. 자, 그래서 태고사의 문명기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과 사상이 바로 태양신 숭배 보살사상이다. 자, 그러면 설명이 거의 다 됐는데요. 자, 그래서 이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정서, 의미, 감정, 행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실 팩트를 밝히고 자연이 어떻고 공기가 어떻고 이 사실 팩트를 밝히고 자연 현상을 규명하며 자연과학적인 요소를 규명하며 자연과학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면에서 외적인 활동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특질인 정신작용을 자연과학에 투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특질인 이 정신작용을 자연과학에 투사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우리가 의인화 작업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과학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의제한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인간의 특질인 정신작용을 자연과학에 투사하는 작업을 우리가 의인화 작업이라고 말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그 길들인 소가 의식의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의뢰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에서는 신의 작용이 그렇다고 보는 것이고, 즉 예를 들면 신이 인간화되어서 의문화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부분은 인간의 정서나 의인화 작업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인화해버리면 우리가 매우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박테리아와 같이 초자연적인 사실 그 자체가 인간에게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요소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의인화 작업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인화 작업을 경계해야 된다. 의인화 작업을 경계해야 된다. 예, 우리가 절대적인 신을 인간화시켜서 마치 절대적인 신을 인간화로 의인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사유에 혼란을 빠뜨리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테리아는 박테리아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그 박테리아에게 생명이 가지고 있는 영혼성을 의인화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예, 이거는 제가 박영수 선생님의 강의 내용 중에서 제가 정리했던 내용과 철학의 사상을, 이거는 박영수 선생님이 썼던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여기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 74,143년 1961년 2024년 2월 18일 일요일 황구무의 학습 골장 김도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